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아의 중요한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바이러스는 사람한테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유명한 바이러스입니다. 모든 급성 호흡기 질환의 25에서 30%,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리노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겁니다. 살면서 예를 들어서 감기를 한 300번 정도 앓는다고 치면 그 중에 한 100번은 리노바이러스가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흔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대부분 가벼운 상기도 감염을 일으켜요.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지만 때로는 기관지염, 부비동염, 폐렴 같은 이제 좀 심한 하기도 감염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 리노라는 게 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해서 처음에는 이름을 리노바이러스라고 붙였지만 꼭 코감기만 일으키는 건 아니고 다른 이제 감기 증상도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 환자들이 이 리노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천식 발작이 일어납니다. 천식 환자들이 모든 호흡기 감염이 됐을 때 천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노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특히나 천식 발작이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리노바이러스가 가진 종류가 160가지예요. 160가지의 혈청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다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백신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를 160가지를 넣어서 백신을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대부분의 경우 그냥 약한 상기도 감염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을 일으키고 지구상 어디를 가도 감기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 리노바이러스입니다. 보통 온대지방에서는 초가을 중기에서 늦봄 사이, 굉장히 길죠. 여름 지나가자마자 콜록콜록하고 재채기 한다, 그러면 이제 대개 리노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봄에도 막 감기에 걸려서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기침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일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온열이라는 게 음력 온열을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7, 8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한여름 감기의 가장 흔한 원인도 역시 리노바이러스입니다. 대개 이제 비말과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건 이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다 비슷하죠. 비말과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잠복기는 비교적 짧습니다. 2, 3일 정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상기도 모든 부위와 하기도에서도 증식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리노바이러스에 의한 감기가 어떤 사람들은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잘 안 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병에, 감기가 발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우면 감기에 잘 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너 옷 얇게 입고 나가더니 감기 걸렸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추운 환경에 노출된다고 해서 더 감기에 잘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보다는 5세 이하의 영유아기에 훨씬 더 잘 걸립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감기 수시로 걸리잖아요. 수시로 걸려서 오는데 어린 시기가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더 많습니다. 여성이 더 많은 이유는 여아들이 더 잘 걸리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자녀하고 더 많이, 자녀를 더 엄마들이 많은 시간 케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감기에 걸린 자녀하고 붙어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자주 걸리기 때문에 여성의 빈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오히려 이 추운 것보다 더 많이 관여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하면은 더 잘 걸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유대 횟수의 증가, 만남도 자주 하고 친구들하고 소통도 자주 하고 이런 이제 사회적인 유대 횟수가 증가되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 행복감을 느끼고 활력을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게 결국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감기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그냥 가벼운 감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리노바이러스는 성인 감기의 30에서 50%. 이 성인들이 어릴 적에도 리노바이러스에 엄청 많이 감염이 됐을 텐데도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리노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 이런 이제 합병증들이 이 리노바이러스 자체가 일으킬 수도 있고, 이 리노바이러스가 판을 벌여놓으면 거기에 힘센 세균들이 들어와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성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또는 그 2차 세균 감염에 의한 화농성 중이염, 화농성 부비동염 같은 거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임상 양상은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리노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이 증상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경우는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소아는 초회 감염 몇 번 안 걸렸으니까 그만큼 이제 열을 좀 많이 일으켜서 바이러스를 쫓아내려고 할 수 있죠. 성인들은 많이 걸려봤으니까 몸에 항체도 많이 있고 하니까 굳이 열까지는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이 뇌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열은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콧물도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근데 누런 콧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농성 콧물. 농성 콧물이 나온다고 해서 다 세균 감염이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 백혈구들이 많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뜻이니까 백혈구들이 가서 직접 싸우는 비율이 소아보다는 성인에서 더 높다는 거죠. 그만큼 면역 반응을 좀 격렬하게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났다는 거는 면역이 그만큼 더 완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결국은 성인이 소아보다는 이런 이제 농성 콧물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임파선들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파선, 경부 림프절염이라고 하는데 인두에는 그 림프 조직이나 아니면 이제 편도와 같은 이렇게 면역 조직을 거기가 이제 1차로 막아내는 이제 방어선인데 그 방어선이 뚫리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2차 저지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목 주위에 달려 있는 림프절, 임파선들인데 이 림프절이 소아는 더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부 림프절이 커지는 경부 림프절염이 생기는 비율이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더 높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소아보다는 성인에서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각종 합병증, 중이염이라든지 하기도 감염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비율을 아무래도 면역이 약한 소아에서 더 합병증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진단은 사실 이 증상만 가지고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하고 구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인 바이러스에 따라서 다른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어디 가서 염증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는 거라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과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절적인 양상,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바이러스 모니터링, 통계, 그 다음에 증상의 경과, 심한 정도, 또 연령, 또 주변에 이제 병에 걸려 있는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와 역학적인 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죠. 물론 이제 확진은 RT-PCR이라는 걸 확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걸 확진을 하지 않아도 치료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리노바이러스의 종류가 160종이나 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인터페론 알파라는 거를 코에 분무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식이 아주 심해서 얘가 리노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천식이 아주 중증으로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주일 이상 투여를 해야 되고 부작용도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천식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예방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없더라도 이제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가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은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약은 없습니다. 감기인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항바이러스제라고 바이러스 죽이는 약을 처방해줬다. 그거는 의학적인 건 아닙니다. 뭐 제약회사에서 그런 약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약은 아니라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염 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제거제 같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감기에 쓰는 이런 이제 대증적인 치료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제 감기가 워낙 이제 자주 걸리고 뭐 오랫동안 알려진 병이다 보니 민간요법이 좀 많이 돌고 있죠. 비타민 C 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에키네이셔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뭐 잘 없는 거라서 서양 사람들은 많이 쓰나 봐요. 데이비와 비슷하게 생긴 꽃이라는데 이거를 뭐 달에서 먹는 이런 차, 또 비강 내에 가습을 한 공기를 주입한다든지 아연이 떨어지면 면역이 약화된다더라. 그래서 아연이 들어간 거를 캔디를 먹자. 아연 캔디. 뭐 여러 가지 업자들이 이런 거 만들어서 막 팔죠. 이런 거 효과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 C 예방 효과 없으니까 굳이 막 열심히 드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경구용 또는 흡입 스테로이드. 병원에서도 심지어 감기에 먹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는 경우들을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갖고 오는 처방전을 보면 왕왕 있어요. 감기인데 항생제 스테로이드를 같이 막 써요. 무슨 샷간 쏘는 것도 아니고 막 이것저것 이약저약 막 이렇게 막 때려 쓰는 거죠.
감기에 스테로이드를 쓰면 그게 흡입 스테로이드가 됐건 먹는 스테로이드가 됐건 이런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잘하고 중이염 같은 합병증도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에는 절대로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로 바꾸자 그랬죠. 항생제가 아니고 항균제, 세균 죽이는 약이다 해서 항균제. 항균제, 스테로이드 다 도움이 안 됩니다. 병원의 의사가 얘는 감기입니다 해놓고는 항균제, 스테로이드를 처방전 보니까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병원은 가지 마십시오. 써야 될 경우도 있지만 감기에는 쓰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